생명활동과 에너지 32쪽에, 그래서 생명활동하려면 이제 그 물질대사라는 걸 합니다. 물질대사. 물질대사는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합성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생명활동. 네. 말을 아니죠. 생명활동은 그냥 뭐 생명체가 하는 활동이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거를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죠.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반딧불이 스스로 빛을 내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하려면 물질대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여기 밑줄 볼까요? 생물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근데 화학반응은 어떤 거를 합성하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이런 게 화학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실험실 내에서도 화학반응을 보낼 수 있는데, 생명체 내에서도 화학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을 화학반응이라고 한다. 물질대사는 생물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이다. 근데 이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뭐 실험실에서 화학반응 일으키려면 보통은 많이 가열을 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생명체 내에서는 이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인간은 36.5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빠르게 반응을 보내려면 촉매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촉매.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생체 촉매라고 하죠. 생체 촉매. 생체 촉매가 효소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고온 고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도 체내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이제 뒤에 나올 거고, 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촉매는 이제 반응 전후 소모되거나 변화되지 않으면서, 촉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은 이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촉매 자체는 변하는 건 아니고 화학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인데, 우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물질 대사를 촉진해 주는 게 효소고 생체 촉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효소의 역할은 당장 나오지는 않네. 네. 자, 아무튼 이런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하자면, 원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반응의 반응, 진행, 에너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얘가 반응물이고, 이쪽은 반응 진행된 후기 때문에 생성물이거든요. 생성물 뭐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너지 차이만큼이 뭐 방출되거나 뭐 흡수되거나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요만큼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그려볼게요, 한번. 바로 여기 나오진 않네요. 뒤에 그림은 나오는데, 아무튼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종이랑 산소랑 만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더 안정한 물질이에요. 근데 종이가 그냥 안 타고 있죠. 종이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반응물이 충분히 있는데 안 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타려면은 한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근데 뭐 염소 이런 애들 종이 먹고 소화시키고 이러거든요. 종이 먹으면 이제 종이에 그 셀룰로스 이런 거를 이제 끊어가지고 자기가 먹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체온 정도에서 낮아지는 건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촉매가 작용하면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촉매가 작용하면. 촉매 있을 때. 촉매가 있을 때. 그러면은 체온 정도에서도 빨리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은 뭐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촉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물질 대사의 특성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효소가 꼭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 내에서 효소가 관여하고 에너지 출입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는 뭐 꼭 생명체 내 반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고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흡수될 때는 뭐를 합성할 때, 어떤 합성을, 광합성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흡수가 되고요. 방출될 때는 뭘 분해할 때, 어떤 거를 이제 화학 반응이 끊어지면 거기 있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나며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 소량씩 출입한다. 그러니까 이 과자가 불에 잘 타요. 과자 불에 태우면은 불 잘 붙으면 활활 잘 타. 근데 내가 과자를 먹었는데 그만큼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큰일 나겠죠. 뭐 과자 먹었는데 불 타가지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과자를 태우면 이만큼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와. 네, 생명체 밖에서는. 근데 우리가 과자 먹었을 때 얘를 이렇게 분해 하면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들을 쓰는 거죠. 네. 근데 결과물은 똑같아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 거. 포도당을 분해를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 반응은 고온이나 고압 상태에서 잘 반응이 일어나고, 적어도 뭐 한 400도씨 뭐 이렇게 돼야지 이런 게 포도당 이런 것도 분해가 일어나고, 촉매 없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고온이니까 그런 거고.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 특히 연소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반응이 일어나서 열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죠. 근데 생명체 안에서는 체온 정도 36.5도씨, 약 37도씨 정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효소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에너지가 소량씩 방출되거나 흡수된다. 세포 호흡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밥을 먹고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각 세포로 포도당이 운반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소량씩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뭐 분해되거나 합성할 때 에너지 출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약간 유식한 말로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은 작고 단순한 물질이 결합하여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대표적이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랑 물은 간단한 거예요. 이산화탄소랑 물은 이런 게 포도당이 됩니다. 합쳐져서.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좀 더 복잡한 거예요. 개수는 맞춰야 되는데 66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12개, 6개, 요게 안 맞네, 산소. 그러면서 산소도 나오니까. 산소도 6개 있어.
하여튼 요게 광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좀 더 복잡한 물질이잖아, 포도당이. 그래서 그렇게 더 큰 애로 만드는 거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 근데 어떤 애를 결합을 시키려면, 어떤 원자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려면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돼.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던가, 광합성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포도당이 결합하여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애, 좀 더 다당류로 합성이 된다던가, 이럴 때는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은 애들이 큰 애로 될 때, 요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반응물이 단백질이 되려면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죠. 흡수. 그쵸? 여기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동화작용은 이렇게 일어난다. 근데 이화작용은 반대로 크고 복잡한 물질이 단순한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이고, 반응물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게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이제 좀 복잡한 애가, 큰 애가 다당류죠. 이게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다당류가 분해를 하려면 이 화학결합이 끊어져야 되는데, 화학결합이 끊어질 때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애를 작게 만드는데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던가, 근데 이 분해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포도당 이산화탄소를 분해한다던가, 그런 세포호흡이나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던가, 이런 거는 분해하는 건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 생명과학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생명과학에 쓰는 용어들이. 그런 거를 잘 외우셔야 하고요. 효소는 이제 최적의 온도가 좀 다르다, 효소마다. 보통은 이제 체온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르다. 근데 이게 효소가 단백질로 돼 있어요, 효소가. 근데 단백질은 이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입체 구조가 있어요. 그 입체 구조가 변형이 일어나면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야지 그 상태가 딱 있는데, 얘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체온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얘기한 건데, 이제 동화작용 중에 이제 단백질, 광합성, 단백질 합성, DNA 합성, 다 합성이라고 이렇게 붙죠. 그쵸? 세포호흡은 포도당 분해하는 거야. 분해하는 거고, 소화도 이제 이렇게 잘게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화작용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동화작용에서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고, 이화작용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다. 생명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흡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흡수.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분해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나며 각 단계의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효소는 그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만. 각 단계별로 각각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효소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체 구조에 딱 맞는 애만 반응물로 이제 인식해가지고 그거를 분해하거나 합성하거나 하기 때문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네네. 그건 물질대사라고 하진 않고 그냥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에너지의 전환과 사용. 그래서 한꺼번에 요리를 너무 많이 했을 때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냉동에 두고 먹듯이, 우리 몸에서도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에 저장된 많은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 여러 개의 ATP에 조금씩 나누어 저장했다가 다양한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를 그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로 ATP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놔요. ATP라고 하는 화합물이죠. 화합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열 에너지도 나오는데 이게 이 세포 호흡을 할 때 에너지로 ATP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 ATP 가지고 있다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ATP라고 이제 갑자기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ATP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형태로 저장하는 ATP에 저장하는 ATP를 만들면서 저장이 돼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있죠. 요거에 저장돼요. 요거에. 좀 더 한 다음에 할게요. 네. 저 ATP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는데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거를 막 이거 N C 이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인산이라고 하는 거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엄청 희한하죠. 이런 분자를 이용을 하는 건데, 아무튼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에 저장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생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ATP라고 하는 분자가 되는 겁니다.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책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써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뭐 더 본토 발음에 가까운 거고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고 세포질에서도 일부 진행된다. 이건 좀 더 이제 뭐 예전에는 생투가 있었으니까 생투나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이렇게 있고 핵이 있고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질에서 조금 일어나고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도 조금 일어난다 이런 소리예요. 세포질 일부에서도 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질이라는 거는 기질, 여기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제 이렇게 기질이 이렇게 붙으면 반응물을 의미합니다. 반응물을 의미합니다. 세포 호흡으로 분해되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 영양소를 말한다. 호흡기질.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호흡기질로 이용되고, 호흡할 때 사용되는 이제 그런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호흡기질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포도당이다. 그러니까 주 에너지원이죠,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없으면 이제 다른 거 씁니다.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이제 포도당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포도당이 전달이 돼요. 이제 포도당이 왔어. 산소도 왔어. 그럼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ATP랑 열 에너지로 바꿔놓는 거예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세포호흡을 통해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ATP는 근데 또 요것도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이거는 뭐 열 에너지긴 하고.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좀 지나면은 이제 뭐 열도 나고요, 체온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ATP도 만들어 놓는다. 아직 뭐 ATP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ATP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세포 호흡이 좀 진정한 호흡이고, 나머지 호흡은 이 폐에서의 기체 교환은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폐에서 기체 교환은 외호흡이라고 하고, 이 세포, 조직 세포와 모세혈관의 기체 교환은 내호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의 호흡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어찌됐건 진정한 호흡은 세포호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TP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ATP는 이제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데노신 3인산. 근데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닌이라고 하는 분자와 라이보스, 뭐 이게 그 DNA 같은 거 배울 때도 나오는데, 리보스, 예전에 리보스라고 했는데, 라이보스랑 아데닌 결합해 있는 걸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여기서 A고, 이거 아데노신에 A가 있고, 요게 인산입니다. 요게 요런 게 인산이야.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죠. 여기까지 했구나. 하여튼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죠. 요렇게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3개가 트리거든요. 트라이. 그래서 트라이 포스페이트에서 이제 AT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약자가 있네요.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이 포스페이트가 인산이거든요. 인산. ATP 이렇게 부르죠. 근데 밑에 ADP가 있죠. ATP가 있고 ATP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D는 이제 여기서 다이인데,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인데, 요거는 인산이, 요거는 3인산이고, 요거는 2인산이라고 해요. 하여튼, 인산이 2개다라는 소리입니다. 인산이 2개다. 얘랑 얘 차이는 인산 하나가 붙고 안 붙고 차이거든요. 자, 봐봐. 무슨 일을 하냐면, ADP로 있는 애를, ADP라고 있는 애는 여기 인산이 2개죠? 밑에 2개죠. 하나, 2개. 거기에 에너지를 주면 얘가 이게 붙어요. 그럼 ATP가 돼. ATP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이걸 끊어가지고 ADP를 만들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 ADP랑 무기인산이 있는데 그거를 붙이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막 운동을 해야 돼. 그럼 근육에 ATP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럼 얘를 끊으면서 여기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그럼 또 밥 먹지? 그럼 또 붙여. 그래서 이걸 저장했다가 쓰고, 이걸 저장했다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충전했다가 쓰고, 충전했다 쓰고, 이렇게 해. 엄청 신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TP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세포업을 통해 여러 개 ATP에 조금씩 나누어 저장했다가 생명활동에 쓴다. 아무튼 그래야지 뭐 세포도 안 상하고요.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ATP에 나누어 저장해 놔야지 동시에 여러 생명활동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바로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놓는다. ATP에. ATP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아데닌과 라이보스가 결합된 부분이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인산이 원래 H2PO3 PO4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인산이거든요.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으면 ATP고 2개가 붙어 있으면 ADP야.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2개까지 붙어 있으면은 아데노신 2인산,
3개까지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3인산. 근데 이 인산이라고 하는 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에너지가 저장되거나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인산이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물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물결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데 물결로 돼 있잖아요. 요거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ATP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형성할 때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저장이 되고,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지면 거기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럼 ADP가 되는 거죠. ADP와 무기인산을 결합해서 ATP를 합성하는데 세포호흡과 같은 이화작용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셔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사용. 세포부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체온 유지하고 이런 데 쓰이고, 나머지는 ATP에 인산을 결합해서 ATP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뭐 근육 수축하거나 요때 너무 추우면은 요때 나오는 열 에너지 말고 ATP로도 쓰는 거고요. 체온 유지하는 데도 쓰는 거고, 정신 활동에도 에너지 많이 씁니다. 그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엄청 많거든요. 그때도 ATP가 필요하고, 뭐 당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이렇게 막 안 먹고 막 하다 보면 뭔가 이제 내가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ATP가 없는 거죠. 뭐 포도당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맞는데 ATP가 현재 다 쓴 거죠. 그다음에 성장하고 이럴 때는 이제 ATP로 뭐를 만드는 거죠. 세포를 만드는 거죠. 성장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요런데 이제 물질 합성하는 거죠. 물질을 합성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요런데 생명활동에 다 사용된다. 근육 수축할 때, 이게 근육 수축할 때 ATP를 자꾸 씁니다. 근육 수축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체온 유지할 때, 방출되는 약 66%는 ATP에 저장되지 못하고 열 에너지를 방출돼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뭐 그것도 있고, 너무 추워. 그러면 ATP에 저장했던 것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할 때, 세포에서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ATP의 화학 에너지가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어떤 물질 만들려면 동화작용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ATP로 쓰면 된다라는. 물질 합성으로 우리 몸에 구성하는 단백질, 인지질, 핵산은 이제 DNA나 RNA 말하는 거고, 인지질은 이제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포막 형성할 때 인지질 필요하고, 단백질은 뭐 여러 군데 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ATP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서 뭐 오리가 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근육 수축하는 데 많이, 운동 에너지 뭐 이렇게 쓰이겠죠. 식물이 성장한다. ATP에 저장됐다가 몸을 구성하는 화학 에너지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 세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딧불이 발광할 때는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전기 변장원은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ATP 화학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근육 같은 거 수축하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저거구나. 수축이 아니라 신경세포에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신경 전달할 때. 그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ATP를 이용해 가지고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능동수송. 원래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건데, 능동수송은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에너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냅두면 그렇게 되는 거야. 분자 운동 때문에.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할 때 ATP를 사용해서 이거가 또 가능한 겁니다. 요런 거에 되게 많이 쓰인다. 근육 수축은 옆에 있구나. 이거는 책 바뀌면서 근육 수축은 안 나오네. 근육 수축에도 ATP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생원에 주로 나오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ATP가 근육 수축하는 데 사용이 된다. ATP로 되면서. 근데 처음에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ATP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세포 호흡을 통해서 공급도 받고요. 다른 방법도 이용해서 하여튼 ATP가 이용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요런 게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뭐 발광할 때 뭐 요런 작용에 의해서 ATP가 사용이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은 대부분 ATP다. 생명활동 필요할 때, 생명활동에 필요한 거는 세포분 주로 마이토콘드리아 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세포질, 일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에너지 전환과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옳지 않은 거. 세포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게 모두 때문에 틀린 거, 모두 ATP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 일부가 저장되는 거고, 요거랑 이제 열 에너지가 있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생명활동의 ATP가 ADP와 무기 인산으로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분해될 때 이제 무기 인산이라고 해요. 그거를 인산으로 해도 무기 인산이라고 해. 그거로 방출될 때 사용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대사와 효소, 구체적으로는 여기 좀 나와 있구나. 그래서 물질대사는 이제 간단한 게 복잡한 애가 되면 동화작용, 그죠? 복잡한 게 간단한 애가 되면 이화작용. 그래서 요거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죠. 요거는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얘는 이화작용. 그렇죠. 이화작용이죠. 그리고 여기 반응물도 보면 얘는 이제 두 개 붙어 있고 한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현재 이화작용인데, 이때 원래는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효소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한데,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제 이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대표, 이 동그라미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네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되어 있어요, 원래? 네. 그래서, 포도당이 이렇게 되는 거, 얘네가 이렇게 되는 게 광합성이죠?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하는 건 세포호흡이죠? 가결과 포도당이 산화된다. 맞는 표현인데, 탄소랑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만들고 이런 거 산화되는 거야. 뭐 탄소 입장에서 보는 거긴 한데 하여튼 산화되는 거고요.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ATP랑 열 에너지
나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기억. 실전 문제 풀이 해보시고요. 가는 효소가 있을 때 얘가 더 작구나, 그쵸? 활성화 에너지는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고 요거는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에요. 반응물에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얘가 더 작은 거고, 효소가 있을 때. 가에서 화학 반응 진행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니까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거를 뭐 반응열이라고 해요. 사실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거 맞고, 나에서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기억이다.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 3번이 맞습니다. 잘 봤네요. 그래서 40쪽에 있는 거는 예전에 이제 화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포 호흡이 구체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사실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이제 당을 분해하는 거야. 당을 분해. 피브르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그때 ATP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피브르산을 산화시키고 TCA 회로라고 하는 게 여기 돌아가면서 ATP가 또 나오고,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ATP가 산화적 인산화 이 과정을 거치면 ATP가 또 나오고, ATP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안 알아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세포호흡은 이렇게 된다. 그림 봐주시고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당 과정이 어떻다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어떻게 ATP가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개념 기본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물질대사인데 이제 작은 애가 큰 애가 되는 거는 뭐 합성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건 동화작용이죠, 그렇죠? 가가 동화작용이고, 분해하는 거 이화작용이고,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거는 맞고요. 이거는 틀렸고, 가와 나중 반응물의 에너지 양이 생성물의 에너지 양보다 적은 것은 얘죠, 얘. 가죠, 가. 그렇죠? 작은 애가 더 이게 합성이 되려면 에너지가 여기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 과정이겠죠. 그래서 기억만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정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뭐뭐뭐 분해한다 이런 거 있어, 그렇죠? 이걸로 분해한다. 이거는 동화작용이고, 이것도 뭐뭐뭐 분해한다. 이것도 뭐뭐 분해한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것도 일어나겠지. 간세포도 세포니까 그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일어나는 거야. 간에서 알코올 분해도 일어나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고르시면 되겠네. 기억, 디귿, 리을 고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A와 B를 각각 쓰시고, 요거는 이제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물로 나오고,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열과 ATP에 저장이 돼야겠죠. 근데 뭐 이게 화살표가 이게 파란색이 뭐다 그런 말은 없는데, 어찌됐건 여기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물질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건 이산화탄소 이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저장된 물질, 요거는 이제 기억이 그렇다라는 거네. 그럼 뭐냐, 얘가 ATP다. 이해하시죠?
요거를 이산화탄소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아미노산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합성입니다. 단백질로 이거 흡수돼야 되고요. 녹말보다는 엿당이 더, 얘 2당류고 녹말은 다당류예요. 얘는 당 2개 붙어 있는 거고 얘는 당 여러 개 붙어 있는 거고 요게 에너지 방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P에다가 ATP로 기억은 ADP, 니은은 ATP.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은 이제 이게 분해될 때 2번 과정. 그 다음에 기억은 물이다. 최종 분해 산물로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 세포업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모두 ATP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 열 에너지로도 나오고, 근육 운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는 가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거를 직접 사용한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개념 적용 문제 하겠습니다. 개념 적용 문제 1번. 물질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녹말, 단백질, 포도당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이 소화 과정을 통해 무엇으로 분해된다. 일단 녹말이겠네. 녹말이 소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무엇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단백질 써야 될 것 같고요. 기억이 포도당 아니고요. 간은 동화작용이다. 뭐 합성되는 거는 동화작용입니다. 세포 호흡을 통해 니은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맞네, 그죠? 네.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ATP에 저장된다. 맞고요. 4번. 그 다음에 2번에 물질에서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인데 광합성과 호흡 중 하나, 세포 호흡 중 하나다. 이산화탄소 물이 포도당이 되는 거는 광합성이고,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 거는 세포 호흡이고, 그 다음에 가가 분해되는 거니까 이화작용이고요. 나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이야기죠. 여기 빛이 써져 있진 않지만 이때 이제 빛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광합성 하면서. 가와 나에서 모두 소화 효소가 이용된다. 효소가 이용된다. 맞죠? 이런 건 물질대사인데 물질대사는 다 효소가 이용되는 겁니다. 4번. 그 다음에 3번에 간에서 일어나는 건데 글라이코젠이 더 다당류예요. 얘가 다당류고 얘는 단당류입니다. 근데 지금 A와 B 중 한 과정의 에너지 변화가 나 그림인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분해되는 거고 A 과정인 거고, 그렇죠? A는 이화작용이고요. 나에서 B의 에너지 변화가 아니라 A의 에너지 변화고, A와 B는 모두 효소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답 2번. 그 다음에 단백질을 뭐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합성이 되면은 이제 포도당이 되는 건데, 가는 이화작용이고 B는 포도당은 아니고, 나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가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얘가 더 큰 물질이고 작은 물질이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엽록체에서 가가 일어난다. 나가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이니까 이거 광합성이죠? 가가 일어난다. 4번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물질대사 1과 2를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는 물과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물, 포도당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먼저 분해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일 것 같고요. 가가 포도당이고 이건 다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이화작용이고, 2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아니, 체온 유지에 사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ATP로 만들었다가 다른 데서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네, 네. 1에서 2? 뭐 그냥 이거는 물질대사 과정인데 1, 2는 이거는 분해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세포호흡이고 뭐 세포호흡이라고 말하면 되긴 하고 근데 아무튼 1과 2는 이화작용이다라는 거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글라이코젠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포도당으로 저런 건 이제 간에서 일어나긴 하죠. 이제 혈당량이 떨어지면 간에 저장을 하거든요. 글라이코젠으로. 그거를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TP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염기 한 종류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아데닌인데, 아데닌이 염기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DNA 같은 거 이제 배울 때, 염기에 ATGC 뭐 이렇게 있다라고 배우잖아, 그쵸? 그때 나온 A가 얘거든요, 아데닌. 염기 한 종류고, 라이보스, 이게 당인데, 당 라이보스가 맞고, 그 다음에 ATP는 ADP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한다. 맞는데, ATP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2개 있고요, ADP는 1개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양이 더 많은 겁니다. 5번 고르시면 되고, 7, 8번도 푸은 거죠? 그래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했다가 세포호흡에 쓰고 그때 나오는 요게 이제 무기인산인데 여기가 ATP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결합을 해서 ATP가 되고 그래서 기억 과정은 이화작용이고요. 작은 애로 분해하는 거니까 라이보솜에서 가가 합성된다. 나는 아와 나는 그거 중 하나. 라이보솜에서는 이게 합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합성된다 이렇게 써야 되고 또는 이제 세포질 일부 그리고 라이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거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니은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기억되고 3번.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인데 기억은 O2다. 그쵸? 산소 필요하죠. 그럼 여기에 뭐랑 뭐가 여기 CO2 들어가면 되고 이거랑 뭐 물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의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 맞는 얘기죠. 일부는 열에너지 그리고 또 ATP 만드는 데 사용돼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근데 이제 물은 그죠. 삼투에 의한 거죠. 근데 삼투도 아니죠. 삼투도 확산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이게 표현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물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삼투가 일어날 때 뭐 여기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용질 입자들이 있으면 얘네들 때문에 여기 고농도라고 하지만 물 입장에서는 이쪽이 고농도고 이쪽이 저농도야. 그냥 진한 대로. 근데 이제 확산을 보통 표현할 때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농도를 말할 때는 물 입장에서 안 말하고 이 용질 입장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니까 왠지 그 삼투가 뭔가 능동수송 같아 보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물 입장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삼투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지 않지. 삼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능동수송이 아니죠, 삼투도. 그냥 확산의 일종인 거죠. 그 다음에 풀어야 돼요. 9번부터 12번까지 또 마주 하시고
많이 있네. 일단은 또 풀어보시고. 이번에 세법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최종 분해 산물과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ADP와 ATP 사이의 것이다. 요거 얘는 얘가 ATP고 그쵸? ATP고 얘가 ATP고 가에서 포도당은 환원된다. 근데 요거는 산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산화된다. 산소랑 결합하는 거거든요. 산소랑 결합하면서 분해가 되지. 산소를 이용해서. 아무튼 이제 포도당이 얘랑 산소랑 반응하는 거잖아요. 얘가 여기 있는 탄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산화탄소가 되고 물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산화된다라고 해요. 포도당이 산화된다라고 해야 돼. 산화되는 거, 산화. 탄소랑 반응하면서 산화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1과정이 일어난다. 1과정이 이거죠. 예. 마이토콘드리아는 이거를 붙여놓는 거니까 1과정이 일어나는 게 맞다.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 일부 열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모두 ATP에 저장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의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거나 아니면 글리코겐으로 되거나 이거는 이화작용이고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동화작용이고 동화작용에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기억이 일어난다. 기억은 ATP 만들어지는 거네. 근데 그러니까 이 과정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이때 나온 에너지를 얘한테 써야 되거든요.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니은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ATP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거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과정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정신활동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니은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11번에 답은 2번이고요. 10번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얘가 인산을 의미해. 무기인산을 의미하고 그럼 여기가 ATP고 여기는 ATP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달리기 할 때 속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거는 써놨고 구간 A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1과정이 일어나야겠죠. 에너지가 점점 소비량 증가했잖아요. 이 에너지 어디서 쓰냐면 1이 아닌가요? 1이 아니고 2네. ATP가 ADP로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마이토콘드리아는 ATP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1 과정이 일어나고 한 분자당 에너지 양은 ATP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많다 아니고 니은이 많다죠. 한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ATP 요거는 이제 충전 방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억 과정에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형성된다. 여기 이거 형성되는 겁니다. 얘.
그 다음에 니은 과정에서 이화작용. 이거는 분해된 거니까 이화작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충전된 건전지는 ATP에 비유하는 것이다. 맞죠? ATP에 저장된 걸 이렇게 방전시키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 쓰는 거니까 충전된 건전지가 ATP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3번에 요거 녹말이 엿당으로 돼야 되고요. 아미노산 엿당으로 되진 않겠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는 건데 이건 둘 다 뭐 이화작용이긴 하네요. 녹말이 분해되는 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통점과 차이점. A에 해당하는 것만이 기억이네요. 효소가 사용된다는 기억에 해당하면 안 되죠. 요런 데에 해당해요. 그렇죠? 둘 다. B는 이화작용이다. B는 이화작용이고 A와 B 구성 원소에 모두 탄소가 포함됩니다. 아미노산도 탄소 있고요. 녹말도 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이게 ATP고 이게 ATP인데 기억은 ATP가 아니고요. 과정 1에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형성된다. 형성되죠. 여기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구간 A에서 과정 2는 M1보다 M2일 때 더 활발히 일어난다. 지금 M1의 에너지 소비량이 보다 M1이 더 M2보다 M1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연료되려면 그러면은 M1의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M1보다 M2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 아니네. 그렇죠. A가 이 과정 M1이 많이 일어나야 되네. M1이 많이 일어난다. 아니네. M1보다 M2를 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그 에너지 그쵸. 그런가 보다. 다시 볼게요. M1보다 M2를 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에너지 소비량 상대값 속도 상대 여기 M2가 얘인데 에너지가 이만큼 소비했다가 요만큼 소비해. 얘는 요만큼 소비했다가 요만큼. 차이 간격은 M1이 큰 건데 속도 어떤 사람이 서로 다른 종류의 운동 뭔가 속도에 따른 에너지 차이 값은 M1이 더 큰데 그러면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는 요 차이 값으로 보는 게 아니네, 이거는. 어찌됐건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구나, 그쵸? 얘가 이거에서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은 쓴다라는 거네. 얘도 이만큼을 쓰는 거. 그러면 많이 쓰는 거는 M2가 많이 쓰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너지 소비량이 아니라 뭐 그냥 에너지 이러면은 요 에너지였다 요 에너지로 되거나 이러면은 차이값이 소비량이 될 텐데 여기 소비량으로 써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얘가 큰 거고 여기에서도 얘가 큰 거네, 그쵸? 푸는 게 맞네. 그래서 소비량이 M2가 더 많은 거네요,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맞네. 그래서 5번 고르시는 게 맞고요. 여기 에너지 소비량으로 돼 있으니까 증가량으로 푸는 게 아니네. 저 그래프 그대로 푸셔야겠네요. 1등급도 하셨나요? 1등급도 사람이 일어나는 물질 대사인데 기형리은 디귿은 요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1에서 에너지 양이 니은이 더 커. 그러면은 이거는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동화작용 일어나는 거는 뭐 포도당이 녹말이 되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2에서는 디귿이 더 크네. 그러면은 이제 이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한 분자당 이화 물질 대사를 일어날 때 이게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1과 2, 1과 2의 분자 한 개당 에너지량을 비교한 것이다. 한 분자당 에너지가 니은이 높다. 기억에서 니은으로 돼. 그럼 가능한 게 뭐 ATP가 되는 거나 아니면 포도당이 녹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디귿에서 리을 이거는 녹말이 포도당이 되거나 ATP가 되거나 이거를 1, 2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세포호흡 과정에서 1이 일어난다. 일단은 둘 중에 이게 녹말이 뭐 포도당으로 그냥 네, 말하다 네, 기억이 네. 네. 아, 그거 상관없나요? 여튼 이건 동화작용이겠죠, 그쵸? 네. 근데 동화작용인 거는 ADP가 ATP가 되는 것도 동화작용이고 포도당이 녹말로 되는 것도 근데 이거는 사람이 중요하네. 사람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이 녹말로 되는 거는 사람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은 하는데 녹말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는 하는데 포도당이 녹말로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당을 녹말로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이제 식물이 뭐 이렇게 저장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그러네. 사람. 그러니까 이게 동화작용이 지금 포도당이 녹말로 돼도 동화작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동화작용은 사람한테서는 안 일어나니까 얘가 지금 ATP가 ATP가 되는 거고, 이건 이화작용일 거 아니야, 그쵸? 이화작용은 이제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녹말이 포도당으로 될 때는 이거는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지는 또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화관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뭐 입에서 일어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소장에서 일어난다던가, 그래서 이게 이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게 또 아니에요. 근데 ADP가 ATP로 되는 건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 과정에서 1이 일어난다. 이거 맞죠? ADP가 ATP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리을은 포도당인데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이거는 ATP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 네. 근데 세포 네. 피를 형 그쵸. 아웃 네. 세포 호흡에서 ATP를 ATP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중요하네. 이 포도당이 녹말로 되는 거는 뭐 식물이나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거고요. 포도당을 저장할 때는 글라이코젠으로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네요. 상식적으로.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는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소화 과정은 소화관 내에서 일어나요.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소화관에서 일어나서 흡수가 되는 거니까 니은 보기도 중요한데. 됐죠? 네. 생활동에서 네. 수축할 그쵸. 근육 수축이 생명활동에 들어가죠.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ATP로 바꿔놓은 다음에 ADP로 바꾸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ADP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생활동 ATP.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TP. 이거 리을은 근데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걸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ATP에 저장해 놨다가, 직접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직접 사용할 때는 ATP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ATP죠. ATP, 얘가 ATP.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려면 에너지 필요하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제 니은 과정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A는 DNA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다. 이것도 맞는데, 왜냐면 얘가 라이보스잖아요. 라이보스. 아니네. 아니네요. 왜냐면 라이보스는 이제 RNA고
DNA는 디옥시라이보스니까 아니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인산결합을 형성할 때 효소가 관여한다. 이런 거는 효소가 관여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효소가 관여해야 되고, 나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과정은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다. 이게 맞아요. 이게 이제 RNA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그러면 또 맞네요. 얘가. 잠깐 쉬었다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과 건강 이거 할게요.